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제학을 마무리로 준비할 것인가, 그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점수를 긁어 모으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간평사 1차 경제학 시험 볼 때 완벽한 피날레를 위한 방법은 불안을 지우세요. 확신을 채우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에 불안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실력을 새로 만들거나 새로운 자료를 펼치거나 모르는 문제를 보시면 안 되고요. 끝없이 범위를 넓히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 거, 이런 거에 자꾸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점수를 회수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점수를 꺼내오는 시간, 아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지키고 점수 누수를 막아야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것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세요. 기본서라든가 정리 노트, 오답 노트 무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는 왜 틀리는가? 그동안 객관식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걸 좀 정리하시고요. 경제학 보면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 간평에서는 국제경제학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거시 속에 집어넣고요.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이론, 비용, 시장구조, 게임 이론 등등 생산 요소 시장도 조금 나오긴 해요. 네, 그리고 거시로 가면 국민소득, ISRM, ADAS, 인플레이션과 실업, 더 나가서 국제경제학에서는 주로 먼델 플레밍 모델을 중심으로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미시와 거시, 국제경제학 파트에서 어떻게, 어디에 속했는지 그걸 좀 잘 보시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맞춤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오류 패턴을 좀 잘 진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답은 단순한 약점이 아닙니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노다지라 할 수 있습니다. 증상별로 볼게요. 선제 두 개 사이에서 나는 맨날 이걸까 저걸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이 애매해서 그럴 수 있어요. 기억과 애매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잘 혼동되는 걸 정리하시고요. 비슷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차이점을 한 줄로 자기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알고 있는 그래프 문제에서 오답이 발생합니다. 아, 이 그래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프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경우도 있죠. X축과 Y축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 진입할 때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게 X축에 어떤 변수, Y축에 어떤 변수가 있나 그걸 좀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계산 문제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간 제한 내에서 푸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함을 버리시고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이게 최대값을 구하는 건지 최소값을 구하는 건지 단기인지 장기인지 그런 걸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머리가 아닌 손으로 푸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하루에 20문제씩 계속 루틴을 잡으셔가지고 공부하시고 기출문제 넘기시면서 이건 어떤 문제 기출문제 패턴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좀 잘 반응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눈으로만 푸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근데 눈으로만 너무 보지 마시고 손으로 아예 공부 안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라도 보세요. 그렇지만 옆에다 끌적끌적 하면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0문제 문항을 우리가 40분 정도로 해서 실전 감각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풀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걸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판의 승부는 속도가 아닌 정확도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조건의 마킹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최대, 최소값, 상승, 하락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죠. 명목 변수, 실질 변수 그런 것들 정확하게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프의 생명은 각각의 X축과 Y축에 어떤 변수가 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에서 아이고 제가 미적분이 약해서 계산 문제 약합니다. 아닙니다. 경제학 얘기를 몰라가지고 식을 못 세우는 것이죠. 차분하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목적식과 제약식 이렇게 좀 잘 풀어보시면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안의 함정은 조급함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루틴을 통해 가지고 잘 연습을 하시게 되면 10점 숨겨진 거 끄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든 리듬과 시선을 나의 시험 당일 D-Day 맞춰서 거기에 준비를 해주세요. 바이오리듬 되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너무 밤새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시험 시간에 맞춰서 기상과 식사, 두뇌 회전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셔서 거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이고 야 이번에 뭐가 나온대 저게 나온대 등등 카페나 아니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나와의 싸움이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걸 계속 쭉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합격을 위한 마지막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먼저 널리지, 지식 같은 거 봤을 때 새로운 자료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빈출 테마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꼬운 문제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A급 문제를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죠. 그리고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40문항을 40분씩 정해놓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40문항을 40분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한 20문제씩 하프 모의고사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멘탈 관리, 어떤 바이오리듬 잘 체크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기적을 바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장에 가셨을 때 헷갈리는 개념 하나, 실수 하나를 줄이는 그런 지극히 현실적이고 강력한 시간, 그게 바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문제 하나를 이해하려면 밤을 지새운 시간, 그리고 뜻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했던 날들, 포기할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완벽하게 시험장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침착하게 끝까지 아는 것을 정확하게 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합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경작 40문항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해 왔던 것을 드디어 40문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피와 땀 그거를 보여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